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홍천 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에 이어 해외 입국 확진자까지 발생한 가운데 강릉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홍천 모 초등학교 학생 2명과 학생의 어머니 등 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데 이어 주말인 17일에는 쿠웨이트에서 입국한 60대가 홍천에서 15번째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6일 강릉 18번 확진자와 접촉해 능동 감시 대상자로 관리된 30대 권모 씨도 양성 판정을 받아 강원도 내 확진자는 2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릉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 12일 택배 지점에서 추가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접촉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 16번 확진자가 지난 6일 교동의 모 주점을 다녀간 뒤 호프집 직원 A씨가 격리 중 증세를 보여 지난 16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지난 12일 근무하던 건영 화물택배 강릉 지점 방문자에 대해 강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맞춰 오늘부터 강원도 최대 학생이 등교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0명 이상 유치원과 1000명 이상 초중고등학교 13곳을 제외한 전체 학교의 90% 이상이 오늘부터 매일 등교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교생 1000명 이상이더라도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매일 등교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홍천 오안초등학교와 강릉 관동중, 원주 관설초, 횡성 강림초, 황천 하계초 대룡분교 등 5개 학교는 자가 격리를 위해 보름 동안 등교 수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 12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역할은 커지고 있는 반면 아이돌봄이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이돌봄 민간위탁기관 소속으로 맞벌이 부부 자녀 2명을 돌보고 있는 안효진 씨. 임시 보육과 등하교, 병원 가는 일 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도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주 5일에 신청하셨는데 이틀을 가보니까 나중에 3일은 취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재택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15시간을 못 맞춰서 4대 보험 또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이라 사정은 마찬가지.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비와 예방접종비 등 아이돌봄이 지원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교통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충북 같은 경우에도 교통비를 일부 지급하면서 열악한 처우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강원도도 충북처럼 좀 지원해달라. 면담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는데 그건 힘들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도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1,483원에서 9,890원씩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 국가 책임제 실현이 선결 과제입니다. 아이돌봄 이용 시간은 지난 2014년 480시간에서 6년 만에 720시간으로 늘어날 정도로 아이돌봄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기보다는 여성도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프로농구도 관중 입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어색한 점들도 많았지만 오랜만에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함성 대신 뜨거운 박수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장에 오랜만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입장 관객 수가 제한되면서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직접 경기를 볼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서둘러 표를 구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저번 시즌 잘해갖고 솔직히 기대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단축돼서 아쉬웠고요. 근데 올 시즌 그나마 조금이라도 관중 입장하게 해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유니폼을 꺼내 입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오늘부터 관중 있는 경기 해가지고 두경민 선수 신나게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설레고 좋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한 자리씩 거리를 지킨 팬들. 큰 소리를 내는 응원은 금지됐지만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못하고 근데 박수 치는 것도 선수들에게는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고 행복했어요. 팬들의 응원에 선수들도 화끈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좀 더 많이 호전이 돼서 전반적으로 더 많은 관중들이 함께 응원을 하면서 같이 구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조기 종료된 지난 시즌에 이어 무관중으로 시작했던 이번 시즌.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허용되긴 했지만 팬들은 하루빨리 코로나 없이 마음껏 경기를 즐길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내년 7월에 개장하겠다는 강원도의 계획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회와 강원도의회가 레고랜드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늘 강원도와 영국 멀린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맺은 총괄 개발 협약서를 열람해 불공정 계약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강원도청 국정감사에 앞서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집중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8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3D 가상 전시와 온라인 쇼핑, 화상 수출 상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는 온라인 방문자가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고 온 오프라인에서 13억여 원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중국 등 해외 바이어와 600여 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되는 등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박람회의 새 이정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인터넷 포털을 활용해 전시와 관람, 쇼핑 등은 1년 내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속인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과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한 대리기사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 도피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대리기사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내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사고 후 대리기사와 함께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도가 오늘부터 5일 동안 몽골 국립보건센터에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건과 환경 개선 실시간 화상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 과정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주거와 환경, 위생, 보건 위기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한 몽골 국립보건센터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공공보건 시스템 소개와 함께 도내 기업의 수출용 코로나 진단 키트 등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창구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에 빠진 플라이강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재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항공업계에 대한 2차례 지원 방안이 나왔지만 신생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조건이 맞지 않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재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LCC 기한기금 지원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온마을 식단 사업을 벌입니다. 온마을 식단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공동식단으로 학교별 급식 편차를 줄이고 식단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춘천과 원주, 강릉과 속초에 권역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식단을 개발해 모든 학교에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온마을 식단 운영을 통해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오늘부터 춘천시내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엽니다. 운영 재개 대상 경로당은 354곳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식사와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시 경로당 운영을 중단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도 운영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태장동 옛 국군병원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원주시와 국방부는 2005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옛 국군병원 부지에 체육공원 등 생활형 SOC를 도입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유치가 확정된 옛 캠프롱 부지에 1군 지사 이전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원주 북부권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해군 1함대 사령부와 육군 부대의 군장병 외출 휴가가 재개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해군과 육군의 군장병 평일 외출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으며 하사관급 이상 군인들의 영해 활동도 전면 허용돼 소비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